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네. 바이패드로 이제 변화할 수 있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각쳐 봤고요. 요 과정을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수백 개의 그런 샷들을 네. 작업하다 보니까 이 과정이 뭐 사실상 뭐 조금 어려운 작업들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귀찮고 그다음 번거로운 작업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좀 축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스크립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모션 파일을 다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파일을 불러오고요. 이 모션 파일에다 스크립트를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모션 빌더에서는 여기 네. 파이썬 윈도우에 파이썬 에디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파이썬 파일을 제작해서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게 되면 간단하게 어떤 규칙이 있는 그런 작업들을 일괄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 되게 되고요. 뭐 제가 이제 그 회사 내에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 이 일부분만 좀 발췌를 해서 이제 갖고 온 부분인데요. 네. 그걸 이제 한번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스크립트가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인제 재미없는 과정일 수도 있긴 한데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도 인제 받아들이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게 됩니다. 네. 네, 한번 그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능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이 처음에 보게 되면 이제 from 뭐 py fbsdk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게 이 모션 빌더 내에 있는 언어 형식이 아니라 외부에 그냥 보통 이제 C 언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조금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 언어인데 이 언어 내에서 이제 이 파이썬의 스크립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런 명령어를 이용해서 파이썬 스크립트에 이 모션 빌더의 스크립트를 갖고 오는 사용할 수 있게끔 갖고 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명령어들을 임포트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명령어가 되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FB 요렇게 FB find model by label name이라고 하는 요게 인제 이 모션 빌더 내에 있는 명령어인데 요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두 번째 부분은 인제 밑에 보게 되면 XML이라고 하는 형식을 인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요 파일의 형식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mport XML etree 뭐 elementary tree 그다음에 as etree라고 하는 요 이름으로 요 명령어를 수행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요런 것도 가지고 와야지 이 XML이라고 하는 걸 읽어 들여서 그걸 인제 리스트화 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두 가지를 외부에서 이제 끌어왔고요. 그다음에 defin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define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함수라고 해서 어떤 일괄적인 명령어들을 계속 꺼내 쓸 수 있게끔 정의해 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은 이제 tpose라고 돼 있어서 그 포즈를 표기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 놨고요. 그다음 밑에 보게 되면 characterize라고 하는 네. 걸로 이렇게 또 작성을 해 놨습니다. 이 characterize는 아까 전에 봤던 오른쪽에 이 캐릭터 컨트롤의 캐릭터에 조인트들을 매칭해 주는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요. T포즈는 T자 형태의 포즈로 만들어주는 부분을 이렇게 모아놨던 부분입니다. 요건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밑에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이 실행되는 부분인데요. 맨 처음에 이제 이 XML이라고 하는 파일 형식을 불러오게 됩니다. XML이라고 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형식이 있는 부분인데 아까 전에 이제 봤던 여기 이제 템플릿이라고 불리우는 여기 인제 로드 네. 스켈레톤 템플릿의 요 부분에 있는 부분을 갖고 오는 겁니다, 정보를.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를 갖고 오게 되면 여기에 인제 어떤 조인트의 이름을 어떤 조인트 위치에다가 넣겠다라고 하는 정보를 얘가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요거를 여기서 XML이라고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파일을 여기에서 인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콘 캐릭터라고 해서 인제 요걸 하나 생성을 했고요. 그 매칭되는 그런 데이터를 형식을 만들어 줘서 인제 해 줬고요. 아마도 작업을 어떤 식으로 인제 할지에 대한 것들을 매칭을 해서 아마 제작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다가 보게 되면 밑에 보게 되면 뭐 이 부분을 뭐 일일이 설명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 타겟 때는
그 조인트와 그다음에 이 실제로 매칭되는 조인트를 밀고 와서 뭐 딕셔너리라고 하는 데이터 형식으로 맞춰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한번 잠깐 프린팅을 해보게 되면 이거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네. 실행을 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캐릭터들이 여러 개 있을 때 또 캐릭터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키포즈를 할 때 여기서 이제 생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캐릭터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 개의 캐릭터를 다 키포즈로 만들고 캐릭터라이징 해주는 부분으로 이 함수를 작성을 해놨고요. 그 실제로 이제 실행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릭터 이름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캐릭터 하나를 캐릭터라이징 한다라는 부분이고 캐릭터라이징의 캐릭터 이름을 여기 있는 디파인되어 있는 여기 이 함수에서 돌아서 캐릭터라이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세부적인 것도 조금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 한번 실행해서 얼마나 간편하게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주는 부분은 여기 있는 플레이 버튼을 이용해서 실행해주면 되고요. 지금 뭐 이렇게 T포즈도 아니고 그다음에 캐릭터라이징도 안 돼 있는 부분 이거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라이즈도 안 돼 있는 부분인데 플레이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T포즈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 모캡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세팅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아까 전에 1년에 한 10여 분 동안 했던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버튼 하나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 활용되는 부분은 파일을 어떤 특정 폴더를 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뭐 100개나 200개의 그런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요것들을 다 돌려서 익스포트까지 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스크립트화해서 하게 되면 뭐 원래 한 2시간, 3시간 걸리던 작업들을 10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FBX라고 하는 형식 때문에 모션 빌더를 사용하게 되는데 마야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마야에서는 이 똑같은 작업을 읽어드리는 거에나 이런 것들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 30-40분이 더 걸리게 되는데 모션 빌더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작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모션 빌더를 이용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들인데 요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우선 여기 있는 이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바이콘이라고 하는 XML 파일을 제가 이제 작성을 해줬고요. 여기에는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걸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서는 뭐 간단하게 프린트라고 해서 출력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 바이콘 XML이라고 하는 파일 내부에 있는 아이템과 그 다음에 value라는 값들을 가지고 와서 라인 조인트 네임과 그 다음에 슬롯 네임으로 이렇게 다 입력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슬롯 네임과 조인트 네임을 이렇게 이거를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XML이라고 하는 이 파일 내에 있는 힙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힙에다가 그다음에 left up leg라고 하는 건 left up leg 뭐 이 두 개가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 바이콘에서 생성된 조인트의 형태와 그다음에 모션 빌더에서 이 캐릭터 컨트롤에 있는 형식이 실제로 동일해서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만약 바이패드라든가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다르게 입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의로 이제 다른 부분이 있는 부분을 맞춰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su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이렇게 네이밍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아마 구조적으로 좀 달라서 그렇게 되는 부분일 텐데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입력되는 부분이 여기 있는 XML이라고 하는 정보에서 추출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그런 정보들을 추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T포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포즈에는 여기 있는 이 모션 빌더의 이런 명령어들을 이제 활용해서 몇 개의 캐릭터가 있는지, 어떤 형태의 캐릭터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좀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FB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씬 컴포넌트 이런 걸 가지고 실제로 여기 있는 이 정보를 여기 이제 이 씬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을 컴포넌트들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컴프라고 되어 있는 이 클래스 이름 중에 이제 스켈레톤이라고 불리우는 거를 또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힙이라고 하는 네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수행이 안 되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스켈레톤 형태의 힙스라고 되어 있는 요 이름을 갖고 있는 것만 요 명령어가 수행되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떤 명령어냐면 지금 보게 되면 네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확장하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이 네임스페이스라고 돼 있는 모캡이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 땡땡 힙스라고 돼 있는데 요걸 이제 분리하라는 부분의 명령어고요. 그다음 밑에 보게 되면 모든 조인트들의 회전값을 네, 초기화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이 두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치값과 회전값을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 로테이션을 0으로 만들어주는 모든 조인트의 힙은 요런 이름으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위치값과 회전값은 이렇게 세팅이 되게 되고 나머지 조인트들은 다 0의 값으로 맞춰주라고 해서 요걸 이용하게 되면 이제 T포즈가 생성되게 되는 부분이고 여기 T포즈에서 이제 여러 개의 캐릭터가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 캐릭터 이름에 그 여러 개의 캐릭터 이름들이 누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리턴이라고 하는 캐릭터 네임으로는 그 캐릭터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이제 누적이 돼서 저장이 되게 되고 그 정보를 여기 캐릭터 네임 T포즈라고 한 함수에서 나온 이 캐릭터를 여러 개를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캐릭터 네임에는 이렇게 캐릭터 이름을 뭐 여러 명의 캐릭터, 3명의 캐릭터였다라고 하면 이 3명의 캐릭터를 하나씩 이 캐릭터라이징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또 수행하게끔 표현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캐릭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밖에 수행이 안 되지만 여러 캐릭터가 있을 경우에는 그게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뭐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3명, 4명 이렇게 동시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 캐릭터들을 좀 나눠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나눠야 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바이패드 파일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하나의 정보값까지는 가지고 가지 못하고요. 뭐 FBX 같은 경우 여러 캐릭터가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바이패드 같은 경우는 한 캐릭터의 하나의 정보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는 캐릭터라이즈를 하게 되면 위에 올라갔을 때 요 정보를 또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이제 아래쪽에 있던 이 매칭되는 조인트와 그다음에 슬롯 네임을 이용해서 매칭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요 디파인 과정들을 여기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모션 빌더 내 스크립트를 찾아보게 되면 나오는 항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제 뭐 이걸 설명하는 건 쪼끔 네 쉽지 않은 부분일 것 같아서 요 부분은 뭐 요렇게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까지만 언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수행하게 되면 각각의 이제 매칭되는 이 XML에 있는 매칭되는 것들을 다 연결을 해서 캐릭터라이징을 하고 마지막에 락까지 걸어서 저장이 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위에 메뉴의 execute를 이용해서 실행해 보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류의 원인은 이 바이콘 캐릭터라고 되어 있는 요 이름으로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찾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경로를 맞춰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찾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이 모션 빌더의 이 캐릭터 컨트롤 항목에 디파인 항목의 스켈레톤을 이용해서 하나 디파인을 만들게 되면 템플릿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조인트 하나 선택을 해주고 템플릿을 열어주게 되면 로드 스켈레톤 디파인이라고 되어 있고 템플릿이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이거는 기본 템플릿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요 경로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브라우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 경로에 있는 이 파일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이 바이콘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조인트의 템플릿은 humanIK라고 하는 HIK 파일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용하면 되고요. 만약에 다른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로컬로 만들던가 아니면 거기에 맞는 템플릿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한번 이 경로를 이용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여기 있는 이 항목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hik.xml 이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파일을 불러들이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플레이했을 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문제가 생기게 되네요. 그 이유는 뭐냐? 이 humanIK라고 하는 이걸 경로를 제대로 붙였지만 이 형식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 프로그래밍 상에서 이 슬러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여러 가지 특수 문자를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러시를 그대로 문자로 쓰기 위해서는 슬러시를 2번 눌러서 경로의 의미로 사용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슬러시를 2번 해주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역슬러시라는 걸 이용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슬러시 2번으로 경로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플레이 해보게 되면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을 제대로 불러왔고요. 뭔가 T포즈를 해줬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오른쪽에 보게 되면 캐릭터 파일도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근데 뭔가 문제가 있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것들은 우선 지워주고요. 이것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거. 네.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기냐면 이제 T포즈를 만드는 그 위치, 여기 있는 조인트의 위치와 회전값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T포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루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제로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제로라고 하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제로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트랜스레이트 로테이트를 하게 되면 위치값과 회전값이 초기화가 되게 됩니다. 000으로요. 네, 지금은 이제 뭐 요거 하나만 선택해서 그렇고요. 나머지 것들을 다 선택을 하고 적용하게 되면 초기화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관장하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인데 지금 90, 0, 180 아마도 이제 저는 리타겟 때는 이 대상의 캐릭터가 세팅되어 있는 값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져 있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을 0, 0, 0으로 하게 되면 플레이했을 때 이런 식으로 T포즈가 만들어져서 세팅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초록색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만들어 놓은 휴먼 IK 세팅이 이쪽 방향이 아니라 반대쪽 방향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 반대쪽 마이너스 180도 이 상태가 이제 저가 사용하는 그 휴먼 IK의 세팅이다 보니까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반대쪽으로 보고 있는 이 T포즈 되어 있는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세팅하게 되는데 이거는 리타겟 하는 그 캐릭터의 방향에 맞게끔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배포했던 스크립트를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또 간단하게 여러 개의 캐릭터들이 또 간단하게 캐릭터라이징 하는 그런 스크립트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스크립트적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맥스 같은 경우도 그 스크립트를 활용하게 되면 맥스에서도 이제 파이썬을 스크립트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또 여러 개의 뭐 파일들을 임포트해서 바이패드 파일로 이제 익스포트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편하게 그리고 뭐 휴먼 에러라고 하는데 뭐 사람들이 직접 입력하면서 이제 생기는 오류들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또 효율성이 있는 작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뭐 그래픽을 하시는 분들은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하면 아마 활용이 많이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이패드로 만드는 그 과정들을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네. 역시 스크립트를 쓰는 게 아무래도 반복적인 그런 네, 그 반복적인 어떻게 보면은 좀 노가다 같은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줄여주는 것 같은데 뭐 우리도 많이 들어봤지만은 실질적으로 또 보니까 네, 네, 엄청난 시간 단축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저는 이걸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한 번씩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또 좋은 이런 스크립이 있으면 활용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고해 주신 또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